성장수와 톡톡톡 인류 영화 이야기. 오늘은 데니 콜린스라는 댄 포겔만이 감독하고 알 파치노가 주연한 음악 영화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존 레논이 71년에 생전에 이 스티브 틸스턴이라는 당시의 포크 가수에게 보낸 편지가 그 이후 30수년 만에 당사자에게 돌아가서 존 레논 사후에 전달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스티브 틸스턴이라는 가수는 이 신인 가수로서 좀 히트곡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 신인 가수가 그때 20대 초반이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음악적으로 성공을 하고 불을 잃으면 창조력을 잃을까봐 두렵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인터뷰를 실린 신문을 아마 존 레논이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 오노요코와 함께 내 인터뷰를 읽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도 생각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내 예술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너하기에 달렸다.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음악에 충실하도록 해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 놨으니까 이 얘기를 함께 나눠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집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돈에 궁하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으로 음악을 하는 예술성이나 창조력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와 관련된 실화라는 검색을 두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겨울의 입구에 들어가고 그저께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자, 가을이나 겨울의 초입에는 항상 음악 영화가 저는 좋습니다. 음악 영화들 중에 뭐 떠들썩하게 음악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이 음악이라는 예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묵묵히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매달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 상업적으로는 몇몇만이 성공할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가난과 또 가난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런 음악 영화들 많죠. 인사이드 러인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저도 얼마 전에 러들러스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런 음악 영화를 보면요, 그 음악을 듣는 부분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인생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감명을 줍니다. 음악과 함께 이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 또 지금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음악 영화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브 틸스턴의 실화를 본 감독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틸스턴 대신에 데니 콜린스라는 알 파치노가 주연한 이미 성공한 팝 가수가 뒤늦게 20대 초반의 한 인터뷰를 보고 존 레논이 보낸 편지가 중간에 잡지사로 보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전달되지 않고 경매에 놓은 것을 자기 생일날 생일 선물로 매니저가 그 편지를 사서 전달해 줌으로써 손에 얻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미 성공한 가수 알 파치노는 크게 각성을 느낍니다. 알 파치노는 40살 어린 연하에 40살 연하의 애인이 있고 동거하는, 그리고 뭐 수억 대의 벤저 특수 제작 스포츠카가 있고 또 더 거대한 저택에 살고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니지만은 정작 음악적으로는 헤이 베이비 돌이라는 뭐 귀염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 한마디로 한국의 이 K-팝 뮤직에서 나오는 가공되어진 음악, 상업적인 음악을 부르면서 댄스를 하면서 이 태물이 되어가는 가수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이후에 이 공연 투어와 마약과 그리고 여자밖에 없었다. 그리고 술, 이렇게 해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성공은 했지만 음악적으로 어떠한 성취도 없고 그야말로 상업적인 음악을 나이 70이 다 되어가면서 이 댄스를 하면서 자기 팬들을 뜯어먹고 사는 그야말로 이 태물 같습니다. 거기에 돈은 있지만 40살 어린 연하의 애인은 알 파치노가 집을 비우는 순간에 또 다른 남자친구를 불러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알파치노의 정신은 공허해서 시간만 나면 마약을 합니다. 자, 이런 친구가 매니저가 선물해준 40년 전에 자신에게 도달해야 될 편지를 뒤늦게 읽어보고 굉장히 뼈저린 각성을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일찍 그때 받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나의 음악적인 성취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알파치노가 뉴저지의 한 한적한 호텔로 갑니다. 그 호텔의 매니저로 아네트 베닝,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이 있는 배우입니다. 이 아네트 베닝이 매니저로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호텔의 방에다가 한마디로 이 그랜드 피아노를 넣고 새로운 작곡 작사를 하겠다면서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하면서 자신의 음악적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곡다운 곡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파치노가 그 뉴저지의 산골 호텔로 들어간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을 따라다니는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가 그 여성에게서 자신의 아들이 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돌보지도 않다가 여성은 벌써 죽었고 그 아들을 10수년 전부터 수표나 보내는 식으로 대해왔는데 이 존 레논의 편지를 받고 자기 개인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서 얻은 게 뭐 있냐. 음악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옆에 있는 동건이라고는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집이나 돈이나 스포츠 고급 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아들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아들은 건설 노동자로 마을의 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아들에 비해서 훨씬 똑똑한 며느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알파치노를 맞죠. 근데 알파치노 앞에 나타난 손녀딸은 ADHD처럼 과잉 정서장애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자, 이제 연락을 받고 온 아들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알파치노는 굉장히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네트 베닝에게 이 술을 하자고 하면서 술 취한 모습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네트 베닝을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는데요. 자기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알파치노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뉴욕의 좋은 최고급 이 학교를, 장애인 학교를,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수십만 불이 들어가야 되는 학교에 기부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손녀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손녀딸에게 버스를, 자기 이 투어 버스를 빌려가지고 온갖 선물을 다 사줍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뒤늦게 이 급작스레 노력을 하죠. 근데 아들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으니까 아들이 자신의 엄마에게 물려받은 이 백열병 증세로 아들도 얼마 못 산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빚이 한 20만 불 있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치료도 꿈을 꾸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알파치노가 아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자, 내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또 아들을 위해서 병원을 알선해서 아들을 검사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이 곡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음악 영화지만은 알파치노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첫 장면에 헤이 베이비 돌이라는 안녕 귀염둥이라는 이 노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Don't Look Down이라고 자신이 자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쓴 조용한 발라드고 그 두 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영화 중간에 수많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들은 전부 존 레논의 노래들입니다. 이 영화가 존 레논의 편지에 영감을 받아서 작성되다 보니까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든지 또 러브, 또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 같은 한 10곡 정도의 10곡 정도의 노래가 계속 영화의 이 주요 모티브마다 배경에 깔립니다. 사실 뭐 나이가 이미 70이 넘은 알파치노가 그 노래하는 가수로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를 알파치노가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화로 착각을 하고 보신 분들은 좀 실망을 할 건데요. 이 영화는 결국은 실화의 이 모티브를 두고 뒤늦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한 노년에 들어선 이 태물 가수의
그 일생.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뭐 비록 이 영화에 데니 콜린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때 기회가 있었을 때 좀 더 성실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그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으면 어떠했을 것인가. 또 나 때문에 뭐 상처를 입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일들을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으면 어떡했을까.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 게 좋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부분이 있죠. 누구나 인생은 뭐 그런 어떤 과제나 고민들을 다 던져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는 그런 후회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를 깨닫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의 형식을 빌렸지만은 사실은 음악 영화라기보다는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음악 영화의 형태와 존 레논의 곡과 그리고 알파치노의 연기력을 빌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IPTV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의 집중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이 영화만큼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이 관객 평점이 9.2쯤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은 5만 6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극장의 흥행 실적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영화계가 매우 잘못되어 간다. 봐야 될 영화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극장에 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IPTV, TV라든지 이런 어떤 영화 개봉 이후에 애프터 이 마케팅 과정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볼만한 영화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보나마나한 영화는 극장에서 1000만 관객, 500만 관객을 동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에서요, 뭐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즐기는, 뭐 킬링 타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영화라는 것은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영화가 정말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공포 영화나 스릴러 액션 영화를 즐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드라마를 다룬 영화가 훨씬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영화는 이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는 이 강도가 굉장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이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을 만큼 이 몰입도가 있다. 또 알파치노의 연기력이라든지 또 아네트 베닝 호텔 매니저가 알파치노하고 이 썸을 타는 그런 노년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사실 이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볼만한 내용입니다. 특히 알파치노와 평생을 같이 했던 매니저, 즉 아들이 알파치노가 아무리 돈으로 갖다 발라도 아버지를 거부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그동안 쌓인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당신 아버지 좋은 아버지다면서 이 호텔에 알파치노가 남기고 간 그랜드 피아노를 전달하러 갑니다. 아들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옛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경찰서에 갔는데 알파치노가 와서 나를 갖다가 알코올 중독에서 빼주고 마약에서도 빼주면서 그러면서 매주 나한테 생수를 한 통씩 보내고 있다. 알파치노가 아니었으면 나는 알코올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살았을 거다. 이러면서 당신 아버지 좋은 사람이다. 근데 지는 술을 못 끊고 마약도 못 끊고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매니저가 크리스토퍼 플러머입니다. 누구냐?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대령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이 매니저로 나옵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가 80대 중반은 넘었을 건데요. 정말 아직도 이런 영화에 출연한다는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화가 가지는 감동이나 힘이 이 영화 배경에 깔려 있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존하는 배우들 중에는 알파치노의 연기력을 따라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정도가 알파치노에 필적한데요. 최근에는 알파치노가 훨씬 더 나은 그 영화에 출연하는 것 같고, 로버트 드니로는 좀 소모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좌우간 마지막에 이제 아들 가족과 자기가 좋아하는 아네트 베닝까지 해서 큰 공연이 아니라, 투어가 아니라 조그마한 바에 공연을 해서 자기의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알파치노가 회심으로 마련한 공연이, 작은 공연이 열리는데요. 알파치노가 자기의 호텔방에 앉아서 그다음 아들과 또 아네트 베닝과의 사랑과 이런 걸 다 담아서 만든 곡, 아까 말한 곡 있죠. 그 Don't Look Down.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알파치노의 공연에 온 모든 관객들은 그 헤이 베이비 돌입니까? 그 노래를 부르라고 계속 박수를 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치노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를 새롭게 음악 인생을 해보겠다고 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요. 결국 헤이 베이비 돌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영화가 끝나니까 다시 마약과 술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이 설정이라고 보는데요. 사람이 한번 변하려 그래도 살아온 인생의 그 무게나 또 업이, 이 불교에서 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적이 항상 본인에게는 이 짓눌리는 짐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다른 길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데 대해서 늘 부담을 마음에 느껴서 저도 관성대로 살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조금의 성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성취에 한마디로 눈이 멀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냥 평범하게 물들어가면서 살거나 또 쾌락에 물들어서 살거나 돈에 출세에 욕망에 물들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면 이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너 돌았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놓치고 살아오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관성에 내몰려서 사는 겁니다. 많은 지금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요. 어쨌든 마지막에 알파치노는 호텔을 떠나면서 자신이 아끼던 스포츠카는 호텔의 벨보이, 그 차를 갖다가 항상 부러워하는 벨보이에게 넘기고 아네트 베닝한테 몇 달 뒤에 돌아와서 내가 이 호텔에서도 투어 공연을 하겠다. 당신을 보러 오겠다고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뉴욕의 이 병원에서 알파치노와 아들이 의사를 기다립니다. 아들의 이름이요. 극 중에서 톰 도넬리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고 저는 남보다 훨씬 많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중요한 이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수치나 결과를 기다릴 때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입니다. 사형수가 방에 앉아 있다가 간수가 부르면 사형장에 끌려가구나. 그걸 데드맨스 워킹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아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죠. 자, 알파치노가 아들 옆에 앉아서 농담을 합니다. 내가 이 병원에 니하고 몇 번을 왔는데 도넬리 씨, 그러니까 성을 부르면 결과가 항상 안 좋을 때고 톰 이렇게 부르면 결과가 좋을 때였다. 그래, 오늘 의사가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톰이라고 부르면 네 결과가 좋고 도넬리라고 부르면 결과가 안 좋을 거다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불안하게 의사가 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장면에서 영화는 끝납니다. 결국 영화는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을 알파치노가 해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보인 걸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이 자막이 올라갈 때 알파치노가 불렀다는 Don't Look Down이라는 노래가 나갑니다. 이 영화 곳곳에서 한 10여 곡의 이 존 레논 노래가 나올 때 저는 존 레논이 이 비틀즈 멤버를 떠났어도 이 러브라든지 이메이징 같은 노래를 작곡할 수 있었다. 또 이 사람이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평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그냥 가수에서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 평화나 인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담긴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은 일찍 불의의 총격을 받아서 죽었지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무명의 가수가 잡지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적어 보내면서 전화해라. 스티브 틸스턴이 사실상 이 편지를 구하기 전까지는 음악적인 역량이 굉장히 추락했는데 뒤늦게
이 존 레논의 편지를 입수하고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살아생전에 전화라도 한번 못 해본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 뒤에 노력을 해서 지금도 영국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포크 가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화에 기반을 두고 약간의 픽션이 가미된 영화 데니 콜린스요. 이 지금 겨울이 오는 초입에서 자, 사람은 다 누구나 넓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제 가을 만추쯤에 되는 나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울 초입이고 어떤 사람은 이 겨울에 그 끝무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분들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거기에는 많은 해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나한테 왜 그런 각성의 계기가 있지 못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 운도 있고요. 또 운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 콜린스나 스티브 틸스턴처럼 우연한 계기에 각성을 하는 인생도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쯤 늦다고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좀 더 아무리 작게 남았다 하더라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을까? 그런 각성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인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뭐 너무 자극적인 영화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니 콜린스 같은 잔잔하면서 감동도 주고 음악도 좋고 교훈도 있는 이런 영화 한번 보십시오. 자, 절대 후회 안 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